오늘은 EIDL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EIDL 관련돼서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좀 폭증을 하고 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EIDL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분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거는 EIDL로 들어온 돈을 그냥 가지고 파산을 할 수 있느냐, 비즈니스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하죠.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돈을 보면은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뭐 갑자기 뭉칫돈이 10만 불이 됐건 뭐 15만 불이 됐건 들어왔는데 욕심이 나지요. 욕심 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인들 대부분이 이런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를 하고 주로 이제 뭐 세탁소라든가 뭐 태권도장, 미용실, 학원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EIDL이 들어오면 대략 한 5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에 돈이 들어와요. 5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EIDL을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살릴 길이 없어요. 식당도 있지, 그죠? 작은 식당들. 돈은 들어와서 땡큐지, 고맙기는 한데, 이 돈을 가지고서 밀린 렌트비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밀린 물건 대금을 낸다든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돈이 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항아리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물을 갖다가 길어놨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 그죠?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쫙 해갖고서 물 길어다가 쫙 집어넣어놓고, 그때는 우물이었죠, 그죠? 펌프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옛날에는. 그래서 우물물을 갖다 길어다가, 아니면 또 시냇물을 길어다가 장독에다 놔야 되는데, 장독 밑에 뭐 밑이 빠져있으면 어떡해, 그죠? 물을 아무리 넣어봤자 다 흘러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고, 요즘 비즈니스들이 그래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가 아니면은 식당 그나마 좀 사정이 낫지. 하지만 태권도 도장 하시는 분들, 학원,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뭐 돈이 들어왔다 그래갖고서 이 EIDL 가지고서 렌트비를 낸다 그래도 몇 달이나 낼 수 있겠어. 그리고 이미 벌써 여러 달 밀려 있단 말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웬만한 식당 같은 경우는 한 석 달만 밀려도 대략 한 3만 불? 작으면 한 2만 불, 그렇죠? 많으면 한 벌써 4만 불 정도 돈이 밀렸단 말이죠, 렌트비가. 5만 불 받아서 뭐야, 쓸모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냥 렌트비 주면 끝이지. 15만 불 받으면 얘기가 좀 다르지. 15만 불이면 좀 여유가 좀 있긴 한데, 여하튼 문제는 EIDL이 들어와도 그 돈을 비즈니스에 넣는다 그래도 그게 사실은 비즈니스가 살아날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의욕이 상실돼.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안 되는 비즈니스 접어야 되겠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묵칫돈이 들어온 거야. 아유, 땡큐. 갑자기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들어왔다. 10만 불 딱 들어오니까 욕심 생기지. 그냥 주머니에 넣었으면 좋겠어, 그죠? 어차피 비즈니스는 문을 닫았더라 그랬던 거고, 살릴 수 있지도 않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와서 문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오던 사람들보다 몇 배로 급증을 해서 상담을 오는데 다 똑같은 질문이야. EIDL 이거 좀 어떻게 내가 좀 주머니에 집어넣고 파산해서 빚만 좀 없앱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론으로 들어가서 EIDL 파산 됩니까? 안 됩니까? 제일 먼저 물어봐, 그죠? 알고 싶은 거, 나 EIDL 받았는데 파산하면 됩니까?
Yes. 파산하면 EIDL 빚도 정리가 됩니다. 빚이 있었다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돈을 지불할 때 EIDL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렌트비 내고 사람들 고용을 하고, 물론 이제 PPP도 있지만 여하튼 사람들 고용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물건 값을 주고 유틸리티 내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경제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그냥 먹어탕이라 그러나? 먹어탕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보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갖다가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거지,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제발 비즈니스 살리는 데 쓰십시오, 경기 살리는 데 쓰십시오라고 준 거지, 그것을 가지고서 먹고탕 하라고, 당신 배불리게 하라고 준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원론적으로 처음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밑 빠진 독이란 말이지, 그죠? 항아리에 밑이 빠졌는데 돈을 집어넣으면 뭐해? 10만 불이면 뭐하고 15만 불이면 뭐해?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나 이거 10만 불 받았는데 쓰지 않겠어. 쓰나 마나 이거 힘들기만 하다. 이거 돌려주고서 나 파산하고 싶다.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 뭐 나까지 진짜로 10만 불을 돌려준 사람은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정말로 이 사람도 비즈니스 하기가 싫어. 이제는 세탁소 옛날에 반에 반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문 열어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원거리에서 일을 하잖아, 그죠? 뭐 웹엑스입니까, 줌입니까? 다 인터넷으로 일을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누가 양복을 입고 누가 드레스를 입고 직장에 나갑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정말로 이런 양복을 안 입는데, 샷을 안 입는데, 저도 안 입어요 사실. 와이셔츠를 안 입는데 누가 세탁소를 씁니까? 그러죠? 세탁소 안 됩니다. 전에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 이 코비드 전에도, 그죠? 이 전염병이 되기 전에도 이미 비즈니스는 줄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지. 아무도 안 사는데 뭐.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세탁소 정말 하기 싫어요. 세탁소 주인분들, 옛날에 황금기가 있었지.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세탁소. 하지만 최근은 어차피 하향 산업이었고 또 저가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더욱이 안 돼. 코비드 때문에. 태권도장 발차기 하러 안 옵니다. 이제 애들 안 보내요. 얼마나 무섭다고. 도장 한동안 문 닫았죠. 닫은 동안에 사람들 다 게을러지고, 사람들. 그리고 도장 문을 열어도 안 와요, 무서워서. 체육관에도 안 가는데 무슨 학원도 안 옵니다. 학원들도 안 오고. 머리 깎으러 좀 나아진 것 같아.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하튼간에 문제는 돈은 있지만, 목돈이 생겼지만 그 돈을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투자한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가 살아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이죠. 사실은 이 미국의 대선이 지나고 나면은 경기가 더더욱이 후퇴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시중에 돈을 풀지를 않으니까. 그럼 시중에 돈도 풀리지 않고 경기가 더 침체되고,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도 정말로 갖고 싶겠지. 이거라도 갖고 싶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법에 대해 법만 이야기하자면, 법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법대로 하시라고. 당신한테 돈을 준 게 비즈니스 살리라고 준 거고, 렌트비 주라고 준 거니까 렌트비 내시고, 직원들 다시 불러갖고서 일 시키시고 비즈니스 다시 여세요. 굉장히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돼. 뭐냐면은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비즈니스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어차피 시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문을 닫느냐, 아니면 1년 후에 닫느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닫느냐,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문을 닫는다고 하는 사실, 더 이상 비즈니스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거의 심층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즈니스가 다
다시 이 아이디어를 받은 거 가지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그 기존의 생활의 패턴에 의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비즈니스 다 문 열고 그 사람들 다 일하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거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구태의연하게 나만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탁소 같은 경우, 세탁소 예를 많이 듣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세탁소가 가장 이번에 크게 손해를 보고 크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산 문의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세탁소야. 한 건도 하나는 세탁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도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세탁소를 하는지 몰랐어. 여하튼간에 그 세탁소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서 렌트비 밀린 거 다 내고 다시 이 심기일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대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세탁기들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 그죠? 드라이기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세탁소가 옛날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여하튼간에 세탁소로 예를 들어서 볼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 아이디어를 다 쓰고 다 해도 어차피 이 비즈니스는 죽은 비즈니스야.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있다면 좋겠지.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그냥 먹고탕 하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이 아이디어를 신청합니다. 나 비즈니스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엉클쌤, 쌤 삼촌이지 미국은. 엉클쌤한테 돈 도와달라고서 엉클쌤이 그래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10만 불, 15만 불 받았는데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는 안 하고 어디 딴 데 가서 뭐 집 고치고 우리 손님 중에는 집 고치는 분들 계세요. 요즘 뭐 집에서 할 일 없다고 집이나 고치지 뭐 그럼 집은 고치고 뭐 저기 키친 레노베이션하고 이게 문제지.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아니면 그 돈 가지고서 옛날에 뭐 묵은 빚도 갚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빚 갚아야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빚 빌린 거 갚던가 뭐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용도로 준 돈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용도로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파산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어볼 거예요. 파산법원에 가면 당신 이 돈 어떻게 쓰셨냐고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즈니스가 파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자 그래요. 당신 은행 스테이트멘트 좀 갖고 와봐. 이 아이디어이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 7월 달에 나왔다. 그럼 당신이 얼마 받으셨습니까? 15만 불? 오케이. 15만 불 그 받은 시점에서부터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은행 스테이트멘트 한번 봅시다. 은행 스테이트멘트 봤는데 갑자기 뭐 3만 불 뭉칫돈이 되는 거 사라졌어. 2만 불 캐시아웃을 했어. 이게 무슨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법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파산법원이. 미국 정부도 그렇고 분명히 물어봅니다. 당신 이 돈 어떻게 했어? 그때 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 집에 키친 고치는 데 썼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 사기네. 나 누구한테 빌린 돈 갚았습니다. 그래? 그거 당신 사기네. 왜? 그 돈을 빌릴 때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빌린 건데 그거 갖고 딴짓을 했단 말이지. 그렇죠? 문제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EIDL 빚은 사라진다고. 파산해서 없어지는 빚 맞습니다. 파산해서 없어지는 빚이 맞기는 한데 문제는 그 돈을 제대로 썼는 경우에는 파산이 가능한 거예요. 사기가 없는 경우. 정말로 내가 그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비즈니스를 좀 일으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다시 살아보겠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그 돈을 집어넣은 경우에는 오케이. 하지만 만약에 비즈니스에 그 돈을 집어넣지 않고 딴짓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문제 생깁니다. 물론 이제 3만 불, 4만 불 문제가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5만 불, 10만 불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IDL 관련 파산법이 새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뭐 충분한 논의는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간에 EIDL 파산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올바르게 그 돈을 사용을 했어야만 하고, 필요시에는 그 사용처를 밝혀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지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EIDL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따로 빼돌리면 안 됩니다. 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집어넣고 거기서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빼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빼가지고 가는 거는 어디에다가 빼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디에다? 렌트비 좋죠. 렌트비. 그런데 뭐 일시불로 다 낼 필요는 없어요. 렌트비 관련돼서는 랜드로드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다 한꺼번에 못 준다. 몇 달치 밀린 것 중에서 얼마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우선 한 달치를 주고 나머지는 뭐 뒤에다 붙여라. 리스가 끝나는 그 시점에 붙여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앞으로 50%만 주겠다. 옛날 같으면은 안 통합니다. 랜드로드한테 그런 얘기하면 당장 나가라 그러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랜드로드들도 알아. 이 사람 나가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랜드로드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 생겼어요. 사실은 웬만한 숍들은 다 문을 닫고, 가게들 문 닫고 다 나가고 있고, 소매점들, 큰 소매점들도 다 파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로드 입장에서도 하나라도 살려둬야 돼. 예를 들어서 랜드로드가 스트립몰에 쫙 있는데 그 스트립몰에 12개의 비즈니스가 있다고 합시다. 12개의 비즈니스 있는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맘앤팝 스토어, 조그만 가게들이 쫙 있는데 세탁소 하나 있고, 식당 2개, 뭐 미용실 하나, 뭐 태권도장도 하나 봅시다. 태권도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손톱 하나 있죠. 네일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끔씩 그 와인 파는 뭐 조그만 가게라든가 아니면 잡화점도 있지. 좀 사람들 교통이 많은 데는. 여튼간에 이런 몇 가지 비즈니스가 있다고 쳐요. 피자 만드는 가게, 그래. 피자집도 있고. 그런데 벌써 이 코비드가 생기고 나서 문을 한 서너 달 닫고 나니까 웬만한 비즈니스들은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웬만한 비즈니스는 다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저기 똑같은 그 쇼핑몰이라도 스타벅스가 있는 쇼핑몰하고 스타벅스가 없는 쇼핑몰하고 차이가 큽니다. 스타벅스 있으면 엄청나게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그죠? 인파들. 스타벅스가 이 드로잉 파워라고 갖고서 이 사람들 갖다 끌어모아요. 끌어모으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딱 이제 그 코너 스페이스 잡고 있으면은 그 몰 잘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참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요. 웬만한 모든 몰에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은, 비즈니스는 서로 시너지가 있어요. 12개의 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의 숍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건 죽은 몰입니다. 나머지 6개도 문을 닫아야 돼요. 나머지 6개도 문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개의 숍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나간다 그러면은 랜드로드도 오케이. 그래, 당신 나가봐. 내가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끌고 들어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6개? 7개? 다 나가겠다고, 그리고 또 똑같은 시점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랜드로드는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이고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깎아줄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50% 깎아달라는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50%? 당신이 50%를 지금 나한테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한 소리 들었을 텐데, 저 비디오가 너무 길어졌네. 잠깐 끊었다가 2부에 다시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입니다. 2부에서는 EIDL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올바른 활용법이 되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파산을 하게 된다면은 큰 무리 없이 파산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EIDL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EIDL에서 뭉칫돈이 나가면 안 돼요. 어디 딴 데로. 그러니까 돈 들어온 거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만 불 들어왔습니다. 10만 불 들어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어카운트,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딴 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뭉칫돈을 빼지 마세요. 뭉칫돈을 빼서 예를 들어서 뭐 처갓집에 보낸다느니, 처제한테 보낸다느니, 아니면은 뭐 묵은 빚을 갚는다느니 안 됩니다. 안 되고 특히 그 캐시 빼면 안 돼. 한 뭐 10,000불, 20,000불 뭐 캐시어 쫙. 뭐 누가 봐도 문제 생기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돈을 가져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곤란하고요. 회사 어카운트에 집어넣고 아까 렌트비 말씀드렸죠. 회사 운영을 할 때 가장 큰 부분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렌트비인데 렌트비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랜드로드들도 사실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랜드로드들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하기가 좀 더 쉬워요. 좀 뭐 말랑말랑해졌다고나 할까요? 옛날에 그런 어떤 딱딱한 그런 고자세의 랜드로드가 아니에요. 이제는 랜드로드들도 이야기할 만합니다. 협상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랜드로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줄파산입니다. 줄파산. 그 10개, 12개 뭐 스트립몰에 한 5개 나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죽은 몰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뭐 2-3개만 한꺼번에 나가도 문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갈 때는 괜찮아요. 랜드로드도 뭐 서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리고 모양새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 개 정도, 2개 정도 문 닫는 거. 그런데 여러 개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과반이 문을 한꺼번에 닫아버리면은 그 쇼핑몰은 죽은 쇼핑몰입니다.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신들이 렌트비를 안 깎아주면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협상을 하자. 물론 이제 랜드로드도 알죠. 여러분께서 EIDL 받은 거 랜드로드도 받았어. 자기도 받아놓고 뭐 자기 EIDL 받아놓고 왜 나는 안 봐줘. 그렇죠? 사실 서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렌트비 있어서는 조정을 해보세요. 내가 당장 못 주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주겠다 앞으로. 특히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 50%만 준다 그래도 뭐 그 랜드로드들이 땡큐로 받습니다. 희한하죠? 옛날에는 뭐 한 달만 밀려도 그냥 와갖고서 빨리빨리 내라고 절대 깎아주지 않겠다고 이자 뭐 벌금 다 물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50%라 그래도 땡큐 그래요. 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죠. 세상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랜드로드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고 또 협상이 불가능한 그런 상대들이 아닙니다. 말이 좀 통해요. 이제는 문제는 우리가 힘든 거지, 그죠? 내가 힘든데 뭐 50% 깎아준다 해서 크게 뭐 베네핏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렌트비는 이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조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물건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뭐 종업원들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서 비즈니스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를 가능하면 좀 줄여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귀하, 당신의 월급입니다. 일하시면서 예전에는 월급을 제대로 못 갖고 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주중에 한 일주일에 60시간, 80시간 일하시는 분들 많다고 늘 들어요. 나는 아침 새벽부터 가고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 일주일에 7일을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알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오랜 시간 일한다고 하는 건 하지만 이제까지는 제대로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회사로부터. 특히 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EIDL 있지 않습니까? 됐죠? 여러분들 EIDL 있으니까 EIDL에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찾아가세요. 월급 받아가시라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종업원 아니야. 그죠?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종업원이니까 월급 가져가세요. 60시간 일을 하시면 60시간을 가져가시고 80시간 일을 하시면 80시간 갖고 가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었든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가져가시고,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이 한 10불 10전이다. 메릴랜드 10불 10전이죠. 버지니아 요즘 얼마입니까? 7불 25전인가? 여하튼간에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최저임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불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냥 나는 최저임금 최소한 1시간에 10불은 받아야 된다. 내가 누구를 고용을 하려면은 이 자리에는 최소한 10불. 뭐 꼭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캐시어만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하여튼 거의 잡일 뭐든 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불은 받아야 된다. 내가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60시간이면은 40시간은 10불씩 계산해서 400불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타임 있지 않습니까? 1.5배 300불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700불은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 28, 2800불은 확실하게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최소한 한 15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액수는 더 늘어나겠죠. 뭐 일주일에 한 1050불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60시간일 경우. 80시간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월급을 정당하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월급을 못 가져가셨으면은, 이제까지는 연말에 좀 돈이 좀 남으면 갖고 가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EIDL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IDL 있으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아가세요.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월급들을 EIDL에서 정당하게 받아가시고, 대신 시간을 타임시트를 하나 쓰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버타임 얼마큼 일을 했다라고 해서 타임시트를 써서 그것을 미리 회계사 분한테 주시든지 하세요. 그러면 이게 기록이 남는 거야. 내가 부당하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갔다가 아니고 나는 일한 만큼 가져갔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 4,000불 갖고 가요. 우리 아내가 있어. 같이 일을 해. 두 사람이. 그럼 4,000불, 8,000불이에요. 8,000불이면은 6개월 정도, 6, 8, 48? 6개월 정도? 거의 한 5만 불입니다. 48,000불 정도를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EIDL에서 어때요? 10만 불 받아도 사실은 내 월급 빼고 종업원 한 명 정도 더 있을래나? 그리고 세금 내야지, 파이카 내야지, 뭐 이것저것 회사에서 나가는 돈 내야지. 그런 거 내다 보면은 사실은 10만 불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없어지는 돈입니다. 나한테 월급 줘야지, 렌트비 깎았지만 하여튼 뭐 렌트비 내야지, 그거에 다른 비용들 나가는 거 내보고, 그리고 그랬는데도 비즈니스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아마 비즈니스가 힘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파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물어보겠지. 당신 그럼 돈 15만 불 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 10만 불 가져가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 할 말 있는 거예요. 종업원들 월급 주고 렌트비 주고 한 6개월 운영해보니까, 한 8개월 운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맞는 말이에요. 정직한 대답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IDL이 내년 3월부터 2021년 3월부터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몇 달이라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도 한 번도 안 내고서 파산하는 사람들은 너무 모양새가 안 좋아. 내년에 3월 넘겨서라도 몇 번 내보시고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돈 한 번도 내지 않고 나 파산합니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얄밉겠어. 그리고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돈 빌려가고 한 푼도 안 갚고 다 어떻게 했느냐. 하여튼 몇 달이라도 갚았다면은 하여튼 뭐 성의는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때때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해보세요. 노력을 좀 해보시고 너무 뭉칫돈 갑자기 빼고 그러지 마시고, EIDL 빚도 뭐 SB의 빚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파산되는 빚입니다. 파산되는 빚인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EIDL이 20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퍼스널 기어런티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보증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IDL 20만 불 넘는 분들은 추가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서류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된다면은 파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EIDL 관련되어서 눈먼 돈이라고 그냥 호주머니 집어넣지 마세요. 눈먼 돈 아닙니다. 눈먼 돈 아니고 비즈니스 한번 살려보라고 준 돈이에요. 비즈니스 살릴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최소한 노력은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했을 때 안 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곤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판단했을 때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딴 데로 돌렸다면은 그거는 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겠죠. 파산법원에서 당신이 판단했을 때 EIDL 돈을 받아도 그것이 회사를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판단을 했다면은 EIDL 돈은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 아니면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합리적인 말이죠, 그죠? 어차피 안 되는 비즈니스라서 EIDL 돈을 안 썼다면은 그럼 처음부터 빌리지 말았어야지. 또한 빌렸다면 돌려줘야지. 무슨 이야기냐면은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했을 때 어차피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EIDL 돈을 회사에 쓰지 않았다.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비즈니스 오너인데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거는 EIDL 밑받침 독에 물 붓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틀린 답입니다. 그것은 틀린 답이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노력은 하셔야 되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일한 만큼 월급을 가져가면 됩니다. 월급을 가져가시면 되니까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모르죠, 또 갑자기 어떤 또 큰 변화가 생겨서 비즈니스를 살릴 수 있는 큰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비즈니스에 돈을 쓰시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정말로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때는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하면 빚은 정리됩니다. 없어지고, 다만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했을 경우에만.